서울시 김현수 주택국장과 이야기를 나눠서 몇 가지 오해 있는 부분도 풀어봤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의 대책도 좀 들어봤습니다. 이야기대로 모든 것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전세 대란 얼마나 심각한지 현장의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의 최문섭 소장과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제 전세금 시세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전세금이 최근에 그 전세금 2년 정도의 계약을 하거든요. 네. 2년 전에 강남 그 3구 중에서 잠실지구에 약 2만 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네. 2만 세대가 그 35평짜리 아파트가 보통 평균적으로 2억 원대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그 인터넷을 보거나 전화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다 평균적으로 4억 원입니다. 그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 전세값이 2억짜리가 4억이 되다 보니까 네. 일반적으로 서울 강남 3구에 있는 분들이 전세값이 100% 오른 겁니다. 네. 근데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전세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강북이라든가 강서, 강동 같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퍼져가는데요. 물론 아직 강북이나 강서나 이런 쪽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죠. 물론 이 기준은 그 강남 3구에 있는 새 아파트에 대해서 기준이 잡혀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영향이 가가지고 결국은 그 강북 같은 경우에도 보통 5천만 원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퍼센트로 따진다면은 거의 한 25%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강서 같은 경우도 한 3천만 원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영향이 그 서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수도권인 경기 남부 같은 경우에도 전세값이 1억 2천만 원 정도 하던 것이 최근에는 1억 7천만 원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판교 같은 예만 들어도 지난 봄만 해도 한 3개월 전에 한 5천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요. 지금은 2억짜리 아파트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에 나온 수치보다는 피부로 느끼는 전세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강남 3구의 전세값이 오르는 바람에 서울 수도권까지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을 이삿절이 왔는데도 실질적으로 전세값을 싼 곳이 없기 때문에 싼 집을 찾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저는 은평 뉴타운에 사는데 은평 뉴타운 전세값은 전혀 안 올랐더라고요. 은평 뉴타운으로 오면 싼 값에 전세 구할 수 있는데 그런 지역도 많이 있죠, 아무래도. 싼 지역은 그래도 이제 서울에서 약간 멀은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는 강북이라는 허점 때문에 상당히 임대가 싸고 있고요. 네.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시라든가 그리고 하남시라든가 서울 부근에서는 좀 싼 가격에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강남 3구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전세값이 많이 파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전세의 원인, 전세 대란의 원인, 물론 이제 수요 공급 문제로 간단하게 찾을 수도 있지만 강남 3구 이렇게 얘기하면은 교육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복합됐다고 판단하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세 물량은 사실 원인이 중요한데요. 서울 시내에서 25개 구청 중에서 거의 10개 구청이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뉴타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타운 되기 직전에 모든 기존에 살던 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전세 대란이 왔다는 것이 분명하고요. 무엇보다도 서울시에서 사전에 집을 만들어 놓고 이런 재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무작정 재개발을 한다는 것은 전세 대란을 막을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서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도 한 10개 시에 지금 재개발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시 전체가 보면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뉴타운 개발이 결과적으로는 전세 대란이 온 가장 큰 원인이고요. 경기도도 지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뉴타운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 어려운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강남 3구로 비싼 데로 갔다 이렇게 해석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강북에 있는 재개발을 시작했을 때 네. 강남 전세가가 1억 5천에서 2억까지 갔었거든요. 네. 비싸봐야 2억 한 5천이었는데 보상받은 돈으로 충분히 강남에 가서 전세를 살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나 최근에 2년 살고 나니까 2배로 오르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또 다시 쫓겨나는 신세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경기도 집값이 올라가게 됐는데요. 원인은 뉴타운 재개발을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하는 바람에 전세값이 폭등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네, 뉴타운을 좀 시차를 두고 해야 되는데 뉴타운 개발을 동시다발적으로 한 부분이 근데 국감에서도 그게 이제 거의 사실적으로 이제 인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이 그래도 주 원인이다. 이 시점에 전세를 좀 싸게 구하는 방법. 은평 뉴타운 아까 남양주 이런 지역 얘기했지만 또 있습니까? 전세를 싸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그 인터넷으로 이제 많이 그 전세를 현장 가보지 않고 전세값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전세 물량은 작고 부동산 숫자는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인터넷에 떠 있는 가격이 3억 원대라면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어보면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싼 전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중개 그 사무실이 오래된 사무실 가시게 되면은 그만큼 물량이 많은 것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새로 생긴 부동산을 가시면은 물량이 없기 때문에 비싼 돈으로 살 수 있어서 이런 것을 좀 아이디어로 좀 그 계산한다면은 부동산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공인중개사가 허가를 낸 지가 오래됐다면은 물건이 좀 다른 지역보다는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 사무실에 가시더라도 어느 집이 오래 했는지를 보시고 물건을 좀 구하신다면 싸게 물건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참 새로운 또 어떤 방법이네요. 좋은 그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좀 오래된 공인중개사를 가면 거기에 이제 물건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좀 싼 가격을 그래도 좀 비교적 구할 수 있다. 한두 건 운이 좋으면요. 네. 그죠? 네, 그런 얘기고. 전세 가격이 지금 급격히 오르고 있는데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1년 후에 또 2년 후에는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또 우리 전세 사시는 서민들 또 중산층도 전세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중산층도 상당히 좀 걱정이 많던데요. 앞으로 향후 시장, 전세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전세 시장은 지금 현재도 어렵지만요. 앞으로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은행 금리가 최근에 많이 오르고요. 또 실질적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가상금리나 또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상당히 좀 엄격히 좀 규제가 되고 있는데 이 규제가 많다 보니까 집을 사지 않고 그냥 전세를 눌러 사는 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잠시 아파트 값이 올랐지만은 앞으로는 그 덜 오를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전세 살고 계신 분들이 옛날처럼 전세값이 오르면은 뭐 집을 사드리고 융자내서 무리하게 샀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줄어들 것 같기 때문에 전세값은 더 오르고 또 실질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전세로 살기도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도로 이주하는 일이 생기겠고요. 사실 또 자세히 보면은 그 서울에서 강남에 전세 살려면은 거의 4억 원이 들어가지만은 판교집만 가더라도 한 2억 5천 정도 거의 50% 가격이 싸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한 20분 정도 거리에서 두 배 주고 전세를 사느니 경기도로 이사 가겠다는 분이 많이 늘고 있고요. 그래서 판교는 지금 좀 저렴한가 봅니다. 현재 강남에 비해서 한 50% 정도 저렴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앞으로 그 이자도 비싸고 또 집을 사서 특별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전세 수요가 오히려 그 주택을 매입하는 수요보다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값이 더욱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매매 가격도 영향을 미칠까요? 매매 시장은 어떨까요, 앞으로? 매매 시장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융자도 많이 받아야 되고요. 또 이자를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매매가는 전세값은 많이 오르지만 매매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45평짜리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그 강남이라든가 판교 같은 경우 10억이거든요. 근데 전세가가 2억 5천만 원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4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아니 또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값이 싼 편입니다. 그래서 전세값이 이렇게 오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기존 매매가가 비싸기 때문에 전세는 오르지만 매매값은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보일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전세값은 오를 수 있지만 매매값은 떨어진다. 네, 오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